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태준 대리와 또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불안한 투자 심리 조성 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좀 그래도 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고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증시 외국인들은 좀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조금 이제 불안한 모습이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매도세가 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코스피 시장은 더욱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제가 준비한 표를 좀 보시면 네. 이게 이제 한국 증시 변동성 지수 이제 월봉 기준으로 제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일봉, 주봉, 월봉 기준으로 해도 다 지금 상승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심리적인 자체가 상당히 좀 공포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네. 물론 어제 시장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금도 좀 일부 이제 유입이 좀 되고 있어서 좀 진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이제 좀 공포적인 측면이 아직 좀 많다. 좀 불안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없어진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주가에 대한 어떤 심리 자체가 불안한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되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에 대한 어떤 믿음도도 상당히 낮아져 있고 이와 함께 제가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환율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큰 상황이잖아요. 이 달러에 대한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우선은 거래 대금이 줄고 있다라는 게 네. 가장 큰 안 좋은 좀 요소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6조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조 원 그리고 올해 이제 이번 달 들어서는 4조 원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제 다 자금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관점이 상당히 많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그동안에 움켜쥐고 있었던 현금들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참 괜찮은 좀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시장을 좀 관망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또 이제 외국인 매도도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지난달 5일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지금 계속 물론 어느 정도 좀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가 싶다가도 다시 한 번 더 매도세가 크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좀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 심리도 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거래 대금도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면은 5월 초 대비해서 거의 한 70% 이상 지금 매도를 한 규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자금을 계속해서 쥐고 있고 쉽사리 우리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일단 대외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 함께 또 국내의 어떤 내수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다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종목별로 봤을 때는 기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달리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종목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을 안 봐도 되지만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한국이 중국 영향도 있지만은 한국 내부적인 부분들, 즉 이제 내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하다. 즉 이제 어느 정도 저성장에 좀 빠지지 않았냐라는 이제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실질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5분기 연속 0%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랑 좀 비교했을 때는 일본 같은 경우도 저성장이긴 하지만 지난 4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장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이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좀 약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8개월 내내 또 수출액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도 물론 대외적인 악재도 있지만은 내부적인 이런 요소들도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우리 시장을 좀 침체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9월에 올리냐 12월에 올리냐 이거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도 좀 솔직히 속된 말로 좀 짜증날 정도로 이게 좀 계속해서 좀 겁만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니까
시장 접근 제대로 좀 할 수 없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지금 당장 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네. 고용지표가 지금 2008년 4월 이후 상당히 좀 최저치로 나와 있고요. 그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들쑥날쑥이긴 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맞춰졌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9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2월로 가면 좋지만은 전 기왕이면 9월 달에 빨리 금리 인상을 해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뭐 금리 인상은 뚜껑이 열려봐야 알겠고요. 그렇다면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혹은 뭐 연기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와 네. 더불어서 지금 내수 어떤 경제 펀더멘털 자체에 대한 자신감은 쉽사리 또 회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단기적인 대응에 그쳐야 되는 건지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지금은 단기적인 대응이죠. 만약에 정말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네. 단기적인 매매 포인트로 가셔야 되시고 지금 주도주가 실질적으로 부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뭐 예전에 뭐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화장품이다. 뭐 이런 주도주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지금은 주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뭐 섣부른 매매 같은 경우로 들어가신다면은 오히려 리스크만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중히 좀 매매를 하셔야 되실 것 같고 지금은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시기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거래 대금이 줄고 있다는 것은 현금을 쥐고 있다는 거거든요. 큰 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해서 우선은 당분간은 현금 보유를 하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장기적으로는 어두운 시각을 좀 제시하시는 거죠. 예. 아, 너무 간결하게 답을 하셔가지고 길게 단어. 어떤 시장에 대한 안심을 갖기는 상당히 또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또 단기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또 현금을 갖고 계시라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꾸준히 또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뭐 투자에 대해서 뭐 전혀 좀 뭐 답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단기적인 대응 전략으로 가져가야지. 지금은 이제 섣불리 좀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보고 들어갔다가는 한동안 좀 고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잘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현금을 갖고 계시다 보면 저희가 분명 또 좋은 기회 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현금을 기회로 잘 갖고 계셨다가 좋은 전략에 또 쓰실 그런 기회를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 전략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